네,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를 하고 있냐면 최소 5년 정도 이상을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본인의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다가 생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뽑는 것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면 바로 이런 변화들이 이미 본인이 체감을 해서 대응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리액션이 가능하다는 것. 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이제 다들 왜 대학교를 요즘 나오면 취업이 안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뉴스를 다시 틀어봐도 이제 곧 대학교를 나와서 도서관에 가면서 계속해서 취업 스펙 쌓기를 옛날부터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해본 것도 있고,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인턴 다니고 또 그 삼성 같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 사트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이런 진풍경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겪었던 그런 느낌보다도 환경이 생각보다 각박해진 것들이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해서 과연 진짜로 직장 생활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로 엄마 아빠가 없이도 본인이 자력으로 생존이 가능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안들이 떠오르지 않다 보니 의대의 광풍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또는 초등학생 때부터 수능의 수리 영역을 공부시키는 등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현역으로 지금 업계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공유를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생존을 할 수 있는 각을 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정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엄마 세대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변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한국전쟁 시기 이후에 고속성장을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의 3조 호황을 거쳐서 90년대의 IMF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전반적인 부분들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증권, 국민은행, 조흥은행 등등등의 그 당시에 다양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서 취업 자체를 사전에 대화를 나눠서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야유회를 계속 먼저 가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방정식 같은 개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3조 호황이라 그래서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고 이 전반적인 부분, 실업률도 낮은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좋은 시대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기술의 발전의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세대에 보통은 자라오신 많은 엄마 아빠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90년대 초반대의 취업 시장만 봐도 대학교를 졸업하면 웬만하면 대기업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97년 IMF 이후부터 IMF가 한국 정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협상 과정에서 고용의 유연화 자체를 아예 명문화하고, 그리고 취업 시장 자체를 완전하게 개방해야 된다는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IMF의 자금을 한국에 대여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업들에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도 같이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직업도 양극화가 그때부터 출발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좋은 예시를 들을 수 있는 게 휴대전화의 발전 속도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이런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세트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 세트 산업에서 플립폰에서 폴더폰으로 바뀌고, 폴더폰에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이런 주기는 생각보다 상당히 길었죠. 그래서 7년에서 8년에서 10년 정도의 주기로 전화기의 형태가 바뀌어왔죠. 근데 그와 다르게 아이폰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보면 아이폰 1에서 아이폰 6까지 갈 때까지의 주기는 거의 한 6년에서 8년 사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고, 최근에는 아이폰 14에서 15까지 넘어갈 때 거의 8달에서 12개월 안에 계속해서 리뉴얼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즘 챗 GPT
GPT 광풍이라 그래서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고 오픈 AI가 오랫동안 AI를 육성시켜 왔기 때문에 이게 독보적인 주자가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죠.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곳에서 독점 시장을 만들 때의 그 그림들이 오마주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몇 주 전에 나온 논문들을 살펴보니 GPT-4보다 클로드가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정확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뒤집어지는 다른 AI 시스템이 발굴이 되기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주기 자체가 거의 주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새로운 버전이 갈 때까지 수년이 걸리는 과거와 달리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런칭이 됐을 때 그것들의 생애 주기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기업에서도 대응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옛날 같으면 3년 정도의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당연시되는 풍조였고요. 그리고 3년 정도 이상을 트레이닝한 다음에 정년 때까지 충분히 그 노동 가치를 부가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대기업들이 이런 고용 정책들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대입해봐서 만약에 우리가 대학생이 바로 졸업한 다음에 3년 정도를 트레이닝하고 투입시킨다 한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산업에 과연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진짜 기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인원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뛰어난 비즈니스 인사이트 같은 게 천재적인 친구 일부를 제외하면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정말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를 하고 있냐면 최소 5년 정도 이상을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본인의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다가 생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뽑는 것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면 바로 이런 변화들이 이미 본인이 체감을 해서 대응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리액션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장단점이 되게 명확해요. 예전 같으면 신입사원으로 채용돼서 임원까지 올라가는 게 바늘구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진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정말로 거기서도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정치에서 밀리거나 본인이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선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반대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대기업 같은 곳이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생존을 한 이후에 만약에 그런 경력직으로 태핑을 하게 되면요. 거의 굉장히 협상력을 가진 상태에서 본인의 가치를 입증받아서 상당히 빠르게 연봉 수준을 높여서 이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그 직장이 본인의 적성이나 상황에 안 맞다고 하면 얼마든지 본인의 기본 역량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워낙 느렸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를 졸업하기만 해도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것들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트레이닝 시켜주고 거기에 맞춰서 3, 4년이 지난 뒤에 현업에서 투입을 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성립이 됐던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변화 속도도 빠르고 기술의 변화 속도도 옛날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의 트레이닝을 하고 장기간을 봐가면서 사원을 육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대학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둬서 대학이 졸업이 된 뒤에 본인이 어떤 사회활동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고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거의 경력직 4, 5년 차의 경험 정도는 가지고 본인이 협상력이 있는 취업 준비생 이런 식으로 본인의 포지셔닝을 하면 전 틀림없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캔디데이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학과를 뭘 가지 또는 좋은 학과, 의대, 법대 이런 것들을 가야만 자신의 사회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영역이 너무 좋다고 했을 때 거기서
그래도 돈을 받고도 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요걸 기준으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좀 잘 밀고 나가면 의외로 다른 경쟁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본인이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이 양극화 사회에서 양쪽 극단의 부쪽에 가까운 그런 극단 쪽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쳐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